독서가 만드는 인생의 퀀텀 점프. 오프닝 워런 버핏의 비밀. 여러분, 워런 버핏의 사무실에 가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주식 시세표가 없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실시간 차트가 띄워져 있지도 않아요. 그럼 뭘 하냐고요? 온종일 책만 읽습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가 조언을 구하러 갔을 때 충격을 받은 게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독서라는 거죠. 버핏은 한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500페이지씩 읽으십시오. 지식은 복리 이자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지만 많은 이들이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오늘은 독서가 어떻게 인생의 퀀텀 점프를 만드는지 투자자와 성공한 리더들의 실제 사례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챕터 1. 왜 책인가? 정보의 슈퍼푸드.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이 있죠. 그런데 이 정보들의 질은 어떨까요? 대부분은 정신의 정크푸드입니다. 자극적이고 소비하기는 쉽지만 우리의 사고를 병들게 할 수 있어요. 반면 책은 정신의 슈퍼푸드입니다.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는 저자의 깊이 있는 연구, 동료 학자들의 검토, 편집자의 교정 등 수많은 지성의 필터링이 거쳐집니다. 이렇게 검증된 지식을 흡수하는 게 독서예요. 버핏의 지식의 복리 개념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투자에서 복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듯 지식도 똑같습니다. 오늘 읽은 책의 내용이 내일 읽을 책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해주고 그게 또 다음 책으로 이어지면서 이해의 속도와 깊이가 점점 빨라집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걸 뇌신경가 소성이라고 해요. 지속적인 독서가 뇌의 신경망을 물리적으로 재편하고 강화한다는 겁니다. 독서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의 운영체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챕터 2. 어떻게 읽을 것인가? 능동적 독서의 기술. 그냥 책을 읽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진짜 독서는 저자의 주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해체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본계적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다. 저자가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깨닫는다. 그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새로운 통찰을 얻습니다. 이 순간 지식이 진짜 내 것이 돼요. 적용한다. 깨달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합니다. 한 권의 책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찾아 하나의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쓴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초서예요. 중요한 구절을 손으로 베껴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 방법으로 500여 권의 저수를 남겼어요. 마오쩌둥도 도서관에서 책을 베껴 쓰며 혁명의 사상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손으로 쓰면 운동 기억이 활성화되고 느린 필사 과정이 정보를 뇌에 깊이 각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렬 독서도 중요합니다. 한 주제에 대해 여러 권을 동시에 읽거나 다양한 분야의 책을 함께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단일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체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찰리 먼거가 심리학, 생물학, 역사를 넘나들며 독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정신 모델의 격자틀을 만들어요. 서로 다른 학문의 지식이 격자처럼 엮일 때 진짜 통찰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기 전에 3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이 책과 나의 연관성은 뭐지? 핵심 키워드는 뭘까? 나는 이 책에서 뭘 얻고 싶지? 이 질문들이 독서의 나침반이 됩니다. 챕터 3. 독서가 바꾼 실제 인생들. 이론은 그만하고 실제 사례를 볼까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적당히 돈을 밝히고 인생을 즐기는 그저 그런 변호사였다고 했어요. 평범한 지역 변호사였죠. 그런데 우연히 맡게 된 시국 사건을 계기로 책을 통해 사회의 모순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독서가 한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평범한 변호사를 시대의 리더로 만든 거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 직원이 권고사직 대상자가 됐어요. 엄청난 위기죠. 그런데 그는 특별한 결정을 합니다. 1년에 1000권의 책을 읽겠다. 미친 목표처럼 들리죠? 근데 그는 해냈어요.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얻어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조직에 꼭 필요한 핵심 인재로 거듭났습니다. 독서가 직업적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에어비앤비 브라이언 체스키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는 버핏을 만나고 나서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훈수나 비난에 휘둘리기보다 자기만의 주관과 생각을 키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공한 리더들에게 독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는 핵심 활동입니다. 챕터 4.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법. 그럼 어떻게 독서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만의 독서 리듬을 찾으세요.
남들이 하루 한 권 읽는다고 따라 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도 좋고 한 달에 두 권도 좋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시간을 확보하세요. 시간 날 때 읽겠다는 다짐은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자신의 일정을 꼼꼼히 기록해보세요. 낭비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실행 의도를 만드세요.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서재에서 책을 읽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이게 의도와 행동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멘토 텍스트를 고르세요. 좋은 컴퓨터에 좋은 정보를 입력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듯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양질의 책을 골라야 해요.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쓴 책, 오랜 시간을 견뎌낸 고전이 좋은 멘토 텍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클로징, 가장 위대한 특권. 신경학자이자 작가였던 올리버 섹스는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지각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었다. 우리는 모두 이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죠. 독서는 이 위대한 특권을 남김없이 누리게 해주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시공간을 넘어 가장 위대한 정신들과 대화하고 타인의 삶을 통해 나를 발견하며 생각의 지평을 넓혀 새로운 세상으로 도약합니다. 버핏은 말했죠. 지식은 복리처럼 쌓인다. 오늘 한 권의 책이 내일의 당신을 바꿉니다. 한 달의 독서가 1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독서가 선사하는 인생의 퀀텀 점프입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에도 주식 시세표 대신 책을 놓으세요. 실시간 차트 대신 고전을 펼치세요. 그게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선택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도약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